급여관리 두 번째 영상입니다. 계산식 등록 메뉴입니다. 고용 형태 사원 구분별로 급여, 상여, 연월차에 대해 지급 공제 항목과 각 항목별 계산식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급여 계산 메뉴에서 급여 계산 버튼을 통해 각 데이터가 자동으로 계산되게 하려면 이 메뉴에서 계산식을 설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사에서 급여 계산이 자동으로 안 된다는 문의가 많은데 계산식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산식을 설정할 고용 형태별, 사원 구분별, 급여 구분별로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을 구분하여 계산식을 추가합니다. 지급 공제 코드는 급여 코드 등록에서 등록한 항목을 가져옵니다. 연월은 급여의 내용이 바뀌는 월이나 계산식이 변경되는 월마다 추가합니다. 상단의 추가 버튼을 통해 급여 항목을 추가합니다. 계산식 등록에서 추가한 순서대로 급여 계산 항목 순서로 반영됩니다. 지급공제 코드 처리입니다. 과세 구분에는 과세와 비과세가 있습니다. 과세로 할 경우 소득세 계산이 되며 비과세일 경우 소득세 계산을 안 하는데 비과세일 경우에는 반드시 비과세 구분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 비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비과세, 미신고비과세로 분류됩니다. 단위 처리는 급여 계산 시 금액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지 선택합니다. 사용 유무는 해당 항목을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 선택이 가능한데 미사용일 경우 해당 항목의 삭제는 없으면서 급여 계산에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를 보여드리면 수당 2라는 항목에 대해서 사용 유무를 미사용으로 설정하면 현재는 급여 계산에 수당 2 항목이 조회되지만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미사용으로 돌린 수당 2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포함 유무는 과세 구분이 과세일 경우 해당 항목을 세금에 포함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 선택합니다. 수습률 적용과 휴직률 적용입니다. 수습 직원이 있거나 혹은 휴직 상태일 경우 해당 지급 항목에 대해 수습률, 휴직률을 적용하여 급여 계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1할 적용은 입체사자를 급여 계산할 때 1할 계산 방식의 항목별 적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퇴직 대상은 해당 항목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할지 포함하지 않을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을 상여금이나 연차로 반영할지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정급여 대상은 생산직일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이 월정급여 21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처리되는데 각 항목을 월정급여에 포함할지 포함하지 않을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을 사용하는 경우 설정하며 계산식에서 보여드리면 급여 항목 2번 탭에 PET 10번 통상임금 코드와 연관이 있으며 급여 계산에서 하단의 개인정보 탭에 통상임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급여 기준 등록 메뉴에서 고용보험료 계산 방식이 급여 항목 대상인 경우 영향을 미치며 과세급여인 경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급 항목을 세팅하면 공제 항목도 세팅해 주어야 합니다. 상단의 추가 버튼을 통해 공제 코드를 등록합니다. 이는 급여 코드 등록에서 공제 항목 쪽으로 추가한 코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에서 중요한 점은
공제 구분을 반드시 설정해 주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후에 연말정산 작업 시 집계되는 부분입니다. 예시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작업 후에 연말정산의 소득세나 연말정산 지방소득세를 급여로 반영하려면 공제 구분을 정산차감 세액으로 걸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급과 공제 항목들에 대해 설정이 끝나면 하단의 각 항목별로 조건과 계산식을 연결해줘야 실제 급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1차 조건, 2차 조건, 3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도움창에 있는 체크값은 체크 항목 입력에서 체크 유무에 따라 계산식 설정이 가능합니다. 조건 세팅이 끝나면 하단에 계산식을 세팅해야 합니다. 계산식 도움창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 항목 1번 탭입니다. 사원 기준급은 사원 등록 메뉴에 월급, 1급, 연봉, 시급의 금액을 입력해주면 그 금액을 급여 계산식으로 연결하면 급여 계산할 때 해당 컬럼의 금액을 자동으로 끌어옵니다. 상여 지급액률은 상여 지급 설정에서 지급액 지급률에 따라 식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책정임금은 책정임금 등록의 값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급 변동급여는 변동급여 등록의 값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급 호봉 테이블은 호봉 등록의 값을 연결해 줄 수 있으며 사원 등록 메뉴에서 기본정보 1번 탭에 호봉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급여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급여 항목 2번 탭입니다. 기타 관리 쪽을 좀 설명드리면 기타 관리 쪽에 있는 항목들은 각각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대상 곱하기 0.008 등 맞는 식을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근태 쪽도 연결해서 계산식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지급코드 탭은 당월 혹은 전월의 항목을 가져와 계산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계산식 복사 버튼은 이미 있는 계산식을 복사해와 계산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으로 지급 항목, 공제 항목 모두 각각 복사해 와야 합니다. 급여 계산 메뉴 설명 전에 급여 기준 등록 메뉴의 급여 발생 기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속연수 기준입니다. 계산식 등록에서 근속기간으로 계산식을 세울 때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할지 그룹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할지 설정합니다. 저는 계산식 등록에서 근속수당에 대해서 근속기간별로 계산식을 세팅해 두었습니다. 해당 직원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사원 등록에서 그룹 입사일자가 2013년, 입사일자가 2018년입니다. 근속연수 기준을 그룹 입사일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룹 입사일자 기간에 따라서 해당 계산식대로 급여 계산을 했을 때 근속수당에 반영됩니다. 근속연수 기준을 입사일자 기준으로 한다면 계산식 등록에서 입사일자 기준에 맞는 계산식대로 급여 계산했을 때 근속수당 금액에 반영됩니다. 군대 경력 포함입니다. 근속연수에 군대 경력을 포함하여 계산할지의 여부입니다. 군대 경력을 포함한다면 사원 등록 메뉴에서 인적사항 탭에서 병역 구분, 입대, 제대일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ERP-IU에서는 군대 경력을 자동 1년으로 인식하여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군대 경력을 포함하여 근속수당을 계산해보면
군대 경력이 반영된 근속수당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습률입니다. 사원 등록 메뉴에서 수습 종료 일자가 설정된 사원의 경우 급여 계산 시 적용시킬 수습률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수습 지급률 항목별 설정값에 따라 영향받습니다. 일괄 적용이라면 수습률에서 입력한 수습률대로 급여 계산되는 항목에 일괄 반영됩니다. 반영되는 항목은 계산식 등록에서 수습률 적용 해당으로 해놓은 항목들입니다. 수습 지급률 항목별 설정이 항목별이라면 계산식 등록 메뉴에서 수습률 적용을 해당으로 해놓은 항목들에 대해서 수습률을 입력할 수 있는 컬럼이 활성화됩니다. 이곳에 입력한 수습률대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저는 일괄로 설정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은성이라는 직원에 대해서 책정임금 등록에서 기본급을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지만 수습률 70%에 따라 급여 계산 시 기본급이 7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은 휴직률입니다. 휴직 사유에 따라서 급여 지급률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휴직률은 계산식 등록에서 휴직률 적용에 해당으로 설정한 지급 항목만 적용됩니다. 휴직률 반영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미래라는 직원에 대해서 휴직 발령을 냈습니다. 휴직의 구분 코드는 기타 휴직입니다. 기타 휴직일 경우 지급률 70%로 설정하였습니다. 책정임금 등록에서 해당 휴직인 사원에 대해서 기본급이 200만원일 경우 휴직률을 적용하여 급여 계산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200만원에 대해 휴직률 70%를 적용한 140만원으로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퇴사자 급여 기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월의 중도 입사자의 경우 급여 1월 계산 시 분모가 되는 기준일을 지급월의 일수로 할지 평균 일수에 입력한 일수로 설정할지 선택합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면 8월은 31일까지 있는데 해당 직원이 8월 14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해당 직원의 한 달 월급이 200만원일 경우 입퇴사자 급여 기준일에 따라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입퇴사자 급여 기준일이 지급월이라면 급여 계산 시 계산된 기본급 금액은 200만원에 대해서 31일로 나누고 1을 한 18일로 곱하여 해당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입퇴사자 급여 기준일이 평균일이라면
일수 입력칸이 활성화됩니다. 이곳에 입력한 일수대로 나눠집니다. 30일로 입력을 하고 급여 계산에서 다시 급여 계산을 했을 경우에 해당 직원의 기본급은 200만 원에 대해서 30일로 나누고 18일을 곱하여 해당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입사자, 퇴사자, 수습자, 휴직자 계산 방식입니다. 입사자, 퇴사자, 휴직자, 수습자 계산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입사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기준입니다. 하루를 일했든 며칠을 일했든 지급월의 월급을 모두 지급하는 설정값입니다. 중도에 입사한 이 입사라는 직원에 대해서 실제로는 8월 14일에 입사를 했지만 급여 계산 시 월 기준으로 월급을 모두 지급합니다. 입사자 계산 방식이 일기준이라면 귀속월의 근무일수를 1월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입사자 계산 방식이 월일 기준이라면 일수 입력하는 칸이 활성화되는데 이곳에 입력한 일수 이상을 근무하면 월 기준으로 급여를 모두 지급하며 입력한 일수보다 미만으로 일할 경우에는 1월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0일이라고 입력을 했을 경우에 해당 직원은 급여 계산 시 (20일을)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1월 계산하여 금액이 나오고 10일로 입력했을 경우에는 급여 계산 시 입력한 일수보다 이상을 근무했기 때문에 월 기준으로 나옵니다. 다음은 호봉 등록 기준입니다. 월 단위와 일 단위가 있는데 월 단위의 경우에는 호봉 등록 메뉴에서 기속년 월로 나옵니다. 호봉 등록 기준이 일 단위라면 호봉 등록 메뉴에 기속년 월 1까지 표현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안전직업 능력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 능력의 보험료를 설정합니다. 설정한 고용보험료율에 의해 급여 계산에서 급여 계산 시 사용자 부담금에 합산됩니다. 고용보험 안전직업 능력료율만큼 반영될 때 고용보험료 계산 방식이 급여 항목 대상인지 과세급여인지에 따라 영향받습니다. 급여 계산 시 하단에 사용자 부담금 금액이 있는데 이 사용자 부담금 금액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 금액의 합계인데 더불어 고용보험 안전직업 능력료율을 입력을 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곱해서 사용자 부담금으로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직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급여기준 등록에서 고용보험 안전직업 능력료율을 0.005라고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하면 급여 계산에서 급여 계산 시
사용자 부담금 금액이 26,000원으로 나옵니다. 계산된 로직 보여드리면 고용보험료 계산 방식은 과세급여 기준이기 때문에 과세 금액인 200만원에 대해서 곱하기 요율인 0.005만큼을 곱하고 나온 금액에서 고용보험인 16,000원을 더하여 사용자 부담금 금액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급여 가표 조정입니다. 급여의 과세 표준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소득세를 많이 공제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정액가산은 사원 등록 메뉴의 급여기초 탭에 과표 추가 금액란이 생성되며 해당 칸에 금액을 입력하면 과세 표준이 입력한 금액만큼 증가합니다. 정액가산으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사원 등록 메뉴의 급여기초 탭에 과표 추가 금액이 활성화됩니다. 현재 해당 직원의 소득세가 19,520원이지만 사원 등록의 과표 추가 금액의 영향을 받으면 급여 계산에서 세금 계산 시 소득세가 84,85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은 정률가산입니다. 정률가산은 퍼센트 입력란이 활성화되며 입력 시 소득세의 정률만큼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정률에 예를 들어 200을 입력을 하고 저장하면 현재 해당 직원의 소득세는 19,520원이나 정률 200%를 반영하면 3배인 58,560원이 소득세로 계산됩니다. 세액 조정은 80, 100, 120이 있는데 급여기준 등록에서 설정 시 직원 일괄로 적용되며 세부적으로 각각 개인에 대해 조정이 가능한데 이는 사원 등록에서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하면 계산된 소득세가 각 비율에 따라 다시 계산됩니다. 사원 등록에 조회되는 거 보여드리면 세액 조정으로 설정한 뒤 사원 등록 메뉴를 열면 급여기초 탭에 세액 조정 칸이 활성화됩니다. 다음은 기타 소득 소득세 반영입니다. 급여 계산에서 기타 소득 총액에 입력한 금액이 소득세 계산 시 반영할지의 여부입니다. 반영으로 설정하고 저장할 경우엔 급여 계산 시 기타 소득 총액을 입력하면 소득세에 반영됩니다. 기타 소득 소득세 반영이 미반영이라면 급여 계산 메뉴에서 기타 소득 금액을 입력을 해도 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은 근속기준일입니다. 미사용일 경우에는 사원 등록 메뉴에서 인적사항 탭에 근속기준일 칸이 생성이 되지 않지만 근속기준일을 사용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사원 등록 메뉴에서
인적사항 탭에 근속기준일 컬럼이 활성화됩니다. 이 근속기준일 칸의 근속기준일을 근속수당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속연수 기준이 입사일자나 그룹입사일자로 근속수당을 계산한다면 근속기준일은 미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료 계산 방식입니다. 과세급여일 경우엔 계산식 등록에서 과세 구분이 과세인 것들만 고용보험료로 계산됩니다. 급여 항목 대상일 경우에는 계산식 등록에서 지급 항목별로 과세, 비과세 구분 없이 고용보험을 해당으로 한 항목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료 계산 방식을 급여 항목 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급여 계산에서 급여 계산 시 고용보험료가 지급 총액에 대해서 유효를 곱해 계산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 방식이 과세급여일 경우엔 급여 계산에서 급여 계산 시 고용보험은 과세금액 곱하기 요율만큼 곱해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중도 입퇴사자 사회보험입니다. 월 중도에 입사했을 경우 사회보험을 계산할지 하지 않을지 설정합니다. 중도 입퇴사자 사회보험을 계산할 경우에는 급여 계산 메뉴에서 중도에 입사한 사원의 경우 사원 등록 메뉴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식으로 연결했을 때 급여 계산 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 입퇴사자 사회보험을 계산 안 함으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급여 계산 시 사회보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급여관리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